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과 관련돼서 이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도주가 없습니다. 테마적으로 발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급 흐름에서 주목할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요. ETF 단에서 흐름을 크게 본다고 하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1위가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ETF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동신 순매수로 잡혔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에 월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한 주간 좀 시장이 부진할 수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화요일 인버스 ETF가 매수가 1위로 잡힌 사례까지 함께 연결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한 주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시 매수 부분이 잡힌다. 이 점이 뭐냐면 외국인 기관의 금액적으로 순매수 이 부분이 1위로 전체 종목 대비해서 1위로 포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12월 시장 한 2주 정도 남은 이 시장을 보기보다는 1월 시장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1월 시장 흐름은 과거 사례를 볼 때 4분기 실적에서 판가름 나는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와 연결된 부분의 종목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향하는 종목과 1월의 이벤트, 그다음에 수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중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겠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의 부각 가능성이라는 점으로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탄력적이지 않은 시장,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축소된 시장 안에서 철저하게 개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군들 중에서 좀 주가가 떠있기보다는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 추려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2월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대응은 지금 급하게 주식을 사기보다는 우리가 좀 연말 최대한 배당락 이후 그 시점을 맞춰서 종목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압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위주로 추릴지 그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는 LNG 플랜트 쪽과 관련된 발주 부분 사업과 원전 주기기 보조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우리가 복합화력 발전 파트 이 부분이 6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전 보조기기 부분은 주기기 파트, 그다음에 보조기기 파트가 있는데 주기기 파트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스마트 원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부분을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파트, 그다음에 보조기기 부분과 관련된 파트는 복수기라든지 급수 가열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 단어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게 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수기를 통해서 발전기 터빈을 돌리면 증기를 물로 환연시키는 그 부분이고요. 급수 가열기 같은 경우는 터빈에서 발생하는 열 부분이 있는데 이 남은 열을 통해서 급수하기 전에 예열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스마트 원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의 소형 모듈 원전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마트 원전의 출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소형 모듈 원전 부분의 수출을 전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사업이 추진되면 BHI도 중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원전 수주가 나와야 주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어제 시장을 놓고 봐도
중기 추세선을 이탈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절대 주가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에요. 이 특성을 감안해서 수주가 난다면 주가는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소형 원전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BHI 자세하게 이슈와 또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최근 시장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저도 보이고 실제 시장 참여자분들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 수급의 개선은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든 확정이 돼야 됩니다. 금액이 확정이 돼야 한 매물의 출회가 될 수 있고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아까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연말쯤 배당락 이후에 개별주에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양도세 확정 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 수급의 변화는 연말 이제 배당락 장 마지막 그때까지 이 양도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 있는 종목은 지금 부담이 되고 빠져 있는 종목을 보자는 이유도 여기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직접적인 통화 정책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러면 이 엔고 부분까지 발생한 상황, 여기에서 달러 같은 경우가 빠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시장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고 흐름의 가속화의 체크는 필요해요. 시장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이고요. 우리가 과거의 엔고 사례에서 대입을 하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여행 이쪽이 강했었는데 자동차는 과거 사례와는 좀 바뀌어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수혜가 될 수 있거나 그 점은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연소성이 있는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컨텐츠, 엔터 이런 군으로 좀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소로 개별적인 요소가 있는 기업군들 쪽에 접근이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